네, 이번 시간에는 비디오 플레이어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플레이어 앱은 일단 동영상을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녹화를 한 후에 그것을 이 앱을 통해서 재생을 시켜 볼 수 있는 그러한 앱입니다. 그러면 먼저 선생님이 이 만들어 놓은 비디오 플레이어 앱을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가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 5초 정도 녹화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를 재생 아이콘 맨 왼쪽에 있는 재생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재생이 돼요. 그리고 정지 버튼을 누르면 정지가 되고 다시 재생을 누르고 일시 정지도 됩니다. 일시 정지. 한 5초 정도 그렇죠. 녹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초 정도 녹화를 하고 난 다음에 녹화가 끝나게 되면 재생 완료 알림이라는 호출 메시지 창이 뜨면서 이 메시지 창에 동영상 재생 시간 6.4초 동안에 재생이 끝났습니다 라는 알림 창이 뜨게 되는 그러한 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능을 한번 선생님 따라서 구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만요. 자, 자, 프로젝트 이름을 비디오라고 정해볼게요. 비디오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디오 VIDEO 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 보세요. 다음에 확인. 네, 비디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위에 스크린 1의 제목을 바꿔 줍시다. 스크린 1의 제목은 비디오 플레이어로 해줍시다. 비디오 플레이어. 네, 됐습니다. 비디오 플레이어라고 적었으면 이제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뭘 집어넣을 거냐면 비디오 플레이어 컴포넌트를 집어넣을 거예요. 비디오 플레이어 컴포넌트가 있어야지 영상이 그 컴포넌트에서 재생이 되게 됩니다. 자, 비디오 플레이어 컴포넌트 찾아봅시다. 자, 미디어 들어가 보자. 미디어. 팔레트 박스에 미디어 목록에 보면 비디오 플레이어 컴포넌트가 있죠. 네, 이거를 집어넣어 주세요. 다음에 너비는 일단은 부모 요소에 맞추기.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비디오 플레이어 컴포넌트가 들어가서 이 안에서 여러분이 재생하고자 하는 파일을 재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밑에 보면 선생님이 아까 앱에서도 나왔지만 이렇게 아이콘이 4개가 있어요. 아이콘이 4개. 이거는 버튼을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거는 재생 버튼, 두 번째 거는 일시 정지 버튼, 세 번째는 정지 버튼, 네 번째는 녹화를 하는 녹화 버튼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디오 플레이어 컴포넌트 밑에다가 레이아웃 들어가서 수평 배치를 먼저 넣어주세요. 가로로 쭉 이렇게 우리가 버튼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수평 배치 레이아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너비는 부모 요소에게 맞추기.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배경색을 좀 바꿔줍시다. 자, 밝은 회색으로 한번 바꿔줄까요? 밝은 회색. 배경색을 수평 배치의 배경색을 밝은 회색으로 바꿔줍시다. 네, 그 다음 왼쪽에 가서 버튼을 4개를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자, 좀 4개가 집어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지워주세요. 아이콘으로 우리가 대체를 할 거기 때문에 텍스트는 제거를 해주세요. 4개 다. 속성에 보면 텍스트를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속성의 텍스트를 4개를 다.
다음에 이 버튼의 이름을 정해 봅시다. 첫 번째 이름은 재생 버튼으로 해주세요. 재생 버튼. 제일 왼쪽에 있는 버튼은 재생 버튼. 다음 두 번째 버튼의 이름은 일시정지 버튼. 다음 세 번째는 정지 버튼. 마지막 네 번째는 녹화 버튼.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다음에 이 버튼마다 들어갈 아이콘을 또 우리가 여기 파일 올리기를 통해서 일단 업로드를 해줘야 되겠죠. 파일 올리기 클릭, 그다음 파일 선택. 다음에 여러분 폴더 중에서 비디오 플레이어라는 폴더를 들어가 주세요. 여기 보면 아이콘이 많죠. 자, 첫 번째 btn 플레이. 자, btn 플레이를 올려주고, 두 번째로 btn 퍼즈. 그럼 세 번째로 btn 레코드. 다음 마지막으로 btn 스탑. 자, 이것까지 확인. 그래서 4개를 업로드를 해줍니다. 먼저 다음에 재생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재생 버튼 컴포넌트를 클릭해주세요. 여기에 이미지, 속성의 이미지에 들어가서 btn 및 언더바 play.png를 클릭해주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 여기 보는 거와 같이 플레이 버튼이 이미지로 나오게 됐죠. 두 번째 일시정지. 일시정지를 클릭한 다음에 일시정지의 속성에서 이미지를 btn 언더바 pause.png 이거를 선택해 준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세 번째 정지. 정지도 똑같이 정지 버튼 클릭하고 이미지에서 btn 언더바 스탑을 누른 다음에 확인. 다음 네 번째 녹화 버튼. 녹화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녹화 버튼의 속성 이미지를 btn 언더바 rec.png로 해주세요. 확인. 자, 그럼 내가 떴죠. 그런데 비디오 영상이 나오는 부분이 너무 적죠, 크기가. 그래서 이거를 좀 높이를 조절해 줄게요. 부모 요소에 한 70% 정도로 해주세요. 70%. 70% 한 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한 번 더 연결해 줄게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기 위해서 다시 연결시켜서 휴대폰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DX RK HK. 네, 이 정도 크기죠. 밑에 조금 더 여유가 있네요. 그러면 이걸 좀 더 늘려줍시다. 한 80 정도로. 이 정도로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이콘 크기는 좀 작은 것 같죠. 아이콘 크기도 좀 늘려줄게요. 아이콘 크기를 높이는 한 보자, 7 노을 작네. 15 15는 좀 크군요. 한 13 13도 크다. 한 12 12 정도 하면 딱 되겠네요. 12로 하고 너비는 한 10 12는 더 작아지는군요. 15 15보다 좀 더 크게 하겠다. 한 10 한 20 네, 20 정도라니까 되겠네요. 그러면 아이콘 크기는 높이 12%, 너비 20%로 맞춰주세요. 나머지도 똑같이 맞춰주면 되겠죠. 일시정지 버튼 클릭한 다음에 똑같이 높이 12, 다음에 너비 15 15 맞나?
아 20이었군요. 20. 네, 그 다음 정지 버튼 높이 12. 퍼센트 픽셀이 아니에요. 퍼센트 하고 있어요 지금. 너비도 20%. 자, 그 다음 녹화 버튼 높이 똑같이 12였나요? 12. 그 다음에 너비 자 20%. 자 지금 여기 지금 이게 좀 이상하게 나오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수평 배치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높이가 12%죠. 그러면 높이를 수평 배치 높이도 12%로 맞춰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뜨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지금 휴대폰 화면 보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조금 클릭할 때 실수로 옆에 걸 클릭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레이블을 쓰도록 합시다. 이 레이블도 공간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레이블에 텍스트가 만약에 없다면, 레이블에 텍스트가 만약에 없다면 그냥 빈칸으로 나오면 있겠죠. 빈칸으로. 그래서 마치 휴대폰상에서는 이 컴포넌트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서 빈칸을 만들 수 있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 버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컴포넌트들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블이 총 4개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 레이블은 자 노란색과 파란색 재생과 일시정지 버튼 사이에 집어넣어주고 레이블 컴포넌트를 그다음에 이름을 빈칸 레이블로 정해줍시다. 이거는 그냥 빈칸 용도로 쓰는 거다 해서 빈칸 레이블로 정해주고 너비는 한 3% 해볼까요? 3% 정도 일단 해봅시다. 그럼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도 똑같이 집어넣어주고 텍스트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집어넣어주고 텍스트 지우고.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이름을 빈칸 레이블 2로 정해줍시다. 다음 이거는 빈칸 레이블 3이라고 정해줍시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빈칸 레이블 여기 있는 거는 너비를 3%로 해줬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도 빈칸 레이블 2도 너비를 3%로 해줍시다. 그 다음에 빈칸 레이블 3도 너비를 한 3% 정도로 해줍시다.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공백이 생기면서 실수로 옆에 거를 그럴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겠죠. 아니면 좀 더 여기에 딱 붙게 해주고 싶다 하면은 한 4%로 해줄까요? 4%? 4%. 뭐 이건 크게 상관없어요. 한 4% 정도. 아니다, 한 5%, 45%는 안 되고 5%. 뭐야? 5% 하면 되겠네. 5% 정도. 여러분들도 이거를 계속 옆에 거를 보면서 맞춰줘야 돼요. 옆에 휴대폰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면서. 네, 한 5% 정도로 해줄게요. 5%로 해주고 여기도 한 개 집어넣어. 아니요, 이건 그냥 뺍시다.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으니까. 자, 이 정도로 맞춰줍시다. 그럼 이제 재생 버튼, 일시정지 버튼, 정지 버튼, 녹화 버튼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4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비디오 플레이어 기능을 구현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화면상에 나타나는 디자인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블록으로 넘어가 줍시다. 블록으로. 자, 블록으로 넘어가서 먼저 녹화 버튼 있죠. 이 녹화 버튼의 기능을 구현시켜 줄 거예요. 녹화 버튼을 클릭하면 비디오가 녹화가 진행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녹화 버튼을 먼저 컴포넌트를 찾아주세요. 녹화 버튼 컴포넌트를 클릭한 다음에 언제 녹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가 돼야 되냐면
비디오 녹화를 해야 돼요. 비디오 녹화. 비디오 녹화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비디오 녹화하기를 선생님이 안 했네요. 자, 비디오 녹화하기 기능을 또 사용하려면 비디오 녹화를 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또 찾아야 돼요. 여기서 다시 디자인으로 가보세요. 선생님 빼먹었는데 팔레트 박스에 미디어로 가보세요. 미디어로 가보면 캠코더라고 있어요. 캠코더. 캠코더 컴포넌트를 드래그해서 뷰어 안에 집어넣어주면 이 캠코더 컴포넌트가 녹화를 하는 기능을 해줄 거예요. 자, 다시 블록으로 가줍시다. 다음에 캠코더 컴포넌트를 클릭. 그럼 여기 보니까 있네요. 자, 비디오 녹화하기가 있죠. 자, 이거를 여기 사이에 집어넣어주세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한번 클릭했을 때 비디오 녹화가 되는지 봅시다. 자, 비디오 녹화 되죠. 자, 녹화를 합니다. 자, 녹화를 했어요. 자, 녹화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이 녹화한 걸 이제 재생을 해야 돼요. 근데 재생을 하기 전에 이 녹화한 이 파일을 비디오 플레이어 소스에 집어넣어줘야 돼요. 녹화한 파일을 비디오 플레이어 컴포넌트의 소스에 집어넣어줘야지 우리가 여기서 재생하기를 눌렀을 때 재생이 되면서 그 영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캠코더 컴포넌트를 클릭한 다음에 언제 캠코더 녹화 후에, 자, 캠코더 녹화한 후에 어떻게 하냐면 비디오 플레이어 1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비디오 플레이어 소스 값, 자, 비디오 플레이어의 정보, 그러니까 파일, 그러니까 녹화한 그 내용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자, 이거 클릭해 보세요. 언제 녹화 후에 밑에 이 빨강 색깔 버튼 거기다 갖다 대보면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가져오기 클립. 자, 이 가져오기 클립, 이 클립이라는 변수가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캠코더 아이콘, 자, 이거를 클릭해 가지고 녹화한 그 파일인 거예요. 그 파일을 가져와서 비디오 플레이어 1의 소스 파일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소스 파일로 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비디오 플레이어 1의 영상, 지금 소스는 방금 전에 촬영한 동영상이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재생을 시켜봐야 되겠죠. 재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재생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재생이 시작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재생 버튼 컴포넌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재생 버튼 클릭했을 때 블록을 땡겨 온 다음에 여기다가, 자, 함수래요. 다시 죄송해요. 자, 비디오 플레이어, 자, 비디오 플레이어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여기서 시작하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자, 비디오 플레이어 1에서 비디오 플레이어 1 시작하기 호출 블록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를 드래그한 다음에 재생 버튼 클릭했을 때 블록 안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방금 저장한 녹화에서 저장한 파일이 재생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자, 녹화 시작, 녹화 정지,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여기서 재생.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재생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긴 영상을 재생하거나 했을 때 정지를 시키는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서. 자, 여기 보면 정지 버튼이 있죠. 이 정지 버튼은 뭐예요? 이거죠. 보라색깔 아이콘. 자, 정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정지 버튼 컴포넌트에서 언제 정지 버튼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비디오 플레이어 1 컴포넌트로 가주세요. 여기 보니까 호출 블록 중에서 보이죠? 호출 함수 중에서 비디오 플레이어 1 정지 함수가 있어요. 호출 비디오 플레이어 1 정지 함수. 자, 이 함수 블록을 드래그한 다음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클릭했을 때 정지가 됩니다. 자, 정지되죠. 다시. 자, 정지 이런 식으로 되죠. 여러분들은 좀 더 길게 녹화를 한 다음에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정지가 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 이것도 됐고, 재생도 됐고, 정지도 됐고, 녹화도 됐고, 일시 정지가 나왔어요. 일시 정지. 일시 정지는 조금 어려워요. 자, 먼저 일시 정지 버튼 컴포넌트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일시 정지 버튼 클릭했을 때 실행. 자, 이벤트 블록을 가지고 와주세요. 일시 정지 버튼 했을 때 이게 일시 정지 하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선생님이 여기서 비디오 플레이 1 클릭해보세요. 비디오 플레이 1 컴포넌트에서 일시 정지라는 게 있네요. 자, 이거를 가져온 다음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일시 정지가 되는지. 한 조금 여유롭게 한 5초 정도 녹화해 줍니다. 자, 확인 누르고 재생을 해볼게요. 일시 정지 되죠? 자, 되죠? 다시. 네, 이런 식으로 일시정지 버튼까지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번 강의에 배울 거는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선생님이 해볼 건 뭐냐면 재생 버튼과 일시정지 버튼 있죠.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볼 거는 재생 버튼과 일시정지 버튼을 같이 버튼 기능을 하나의 버튼으로 구현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재생 버튼을 눌렀다가 일시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르면 재생이 되고, 그 다음에 재생되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버튼을 누르면 일시 정지로 바뀌고, 이런 거를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재생을 클릭하면 이 재생 클릭했을 때 클릭한 뒤에 재생하고 있을 때는 이 아이콘이 일시정지 아이콘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일시정지를 시켜 놓으면 일시정지 되어 있던 아이콘이 다시 또 재생 아이콘으로 변경돼서 이 두 가지 아이콘을 하나의 버튼을 가지고 만든 다음에 기능을 계속해서 구현을 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한번 좀 더 나아가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이 버튼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필요 없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는 지워주세요.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버튼이 일시정지 버튼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 세 가지 버튼만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 사이에 지금 빈칸 레이블이 두 개가 있죠. 빈칸 레이블 2는 삭제해주세요. 삭제. 자, 그 다음에 수평 배치를 클릭하고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해주세요. 가운데 정렬로. 수평 배치, 수평 정렬 가운데로.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생 버튼 있죠. 재생 버튼에서 일시정지 기능도 있고 재생 기능도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한번 다시 연결해 가지고 봅시다. NBCIZU. 하나의 버튼에서 두 가지 다른 기능이 작동하게 하려면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변수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변수라는 걸 쓸 거예요. 변수라는 걸 써서 두 가지 상황의 경우의 수가 있을 때 각각 다른 기능이 구현되도록 해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일시정 보자. 재생 버튼 클릭했을 때를 봅시다. 재생 버튼 클릭했을 때 여기서 이대로 뒀을 때는
시작하기는 구현이 되죠. 하지만 지금 비디오 플레이어가 시작하고 있을 때는 또 반대로 일시정지가 되도록 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써야 되니까 조건 블록을 이용할 거예요. 공통 블록 제어에서 만약 뭐뭐라면 실행, 아니라면 뭐 실행. 자, 이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넣을 거예요. 변수를 클릭한 다음에 전역 변수 만들기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전역 변수 이름을 일시정지로 할게요. 일시정지. 그 다음에 이거의 값은 변수의 값 중에 참 거짓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공통 블록에서 논리에 들어간 다음에 참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끼워 넣으세요. 그러면 일시정지 초기 값은 참이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 휴대폰 앱을 실행시켰을 때 이 일시정지 변수 값은 참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논리 블록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긴 걸 가져오세요. 마지막에 가운데 부등호는이 돼 있는 거, 부등식이 돼 있는 이 블록을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 사이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가운데 일시정지 지금 여기 이름에다가 갖다 대면 이렇게 우리가 변수 블록을 쓸 수 있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가져오기, 일시정지 가져오기, 일시정지 값이 만약에 논리에서 참이라면 재생을 시켜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비디오 플레이어 1을 가서 호출 비디오 플레이어 1 시작하기. 자, 이거를 실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 전역 변수 값 있죠. 이거를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를 참일 때는 비디오 플레이어 1을 재생하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일시정지 초기 값이 원래는 참으로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자 복제한 다음에 붙여넣고 거짓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다음번에 지금 또 재생 버튼을 클릭을 하죠. 그랬을 때는 일시정지 값은 더 이상 참이 아니라 거짓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시정지 값이 참일 때만 이걸 실행하기 때문에 거짓이면 이거를 실행 안 하고 아니라면에 있는 어떠한 코딩 블록을 실행을 하겠죠. 그럼 여기는 뭘 집어넣을까요? 여기다가는 일시정지를 하는 코딩 블록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 비디오 플레이어 1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호출 일시정지하기를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 상태로 뒀다가 다시 재생 버튼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전역 변수 일시정지라는 변수 값은 계속 거짓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일시정지만 되겠죠. 시작하기는 다시 구현할 수 없겠죠. 그럼 일시정지일 때는 다시 클릭했을 때 비디오 플레이어를 시작하도록 하려면 이 변수 값을 다시 참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그러면 일시정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일시정지를 하고 나면 참이 되죠. 그러면 화면에서 일시정지가 된 상태에서 다시 또 버튼을 클릭하면 이번에는 일시정지 값이 참으로 변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밑에 있는 이 코딩 블록을 실행을 하겠죠. 참일 때 실행하는 비디오 플레이어 1 시작하기. 그렇죠. 그럼 이걸 한번 여기까지 한 거를
한번 잘 됐는지 다시 확인해 봅시다. 앱으로. VOLHRG 자, 한번 봅시다. 녹화를 일단 합니다. 녹화를 여유롭게 한 5초 정도 합니다. 자, 한 상태에서 처음에는 지금 전역 변수, 지금 보면 변수 일시정지 값이 참이에요. 그러면 재생 버튼을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거랑 이거 중에서 이 위에 있는 이거를 실행하겠죠. 이 조건에 맞으니까. 일시정지 변수 값이 참인 조건에 맞으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처음 재생 버튼을 최초로 누르게 되면 비디오 플레이어가 시작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선생님이 일시정지를 했어요. 그런 상태에 다시 한 번 더 선생님이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호출하면서 이거 클릭했을 때 비디오 플레이를 시작도 하지만 일시정지 변수를 거짓으로도 만들어준 상태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재생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변수 값이 참이 아니라 거짓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블록들은 실행을 하지 않고 아니라면 옆에 있는 블록들을 실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클릭하면 일시정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일시정지된 상태에서는 또 두 번째로 클릭했을 때는 이것 또한 프로그램에서 변경을 해줬단 말이에요. 일시정지를 하면서 동시에 일시정지 변수 값을 참으로 다시 바꿔줬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노란 색깔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이 둘 중에서 뭐가 실행이 될까요? 이거랑 이거 둘 중에서 변수 값이 지금은 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실행하겠죠. 만약 일시정지 변수 값이 참일 때 그때 하는 블록들을 실행해 주겠죠. 그래서 다시 클릭을 누르면 실행이 다시 되죠. 시작하면서 다시 또 거짓이 되고 다시 또 클릭하면 다시 또 일시정지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변수 있죠. 일시정지라는 변수를 계속 변경을 해주면서 첫 번째는 시작을 하고 두 번째 클릭했을 때는 일시정지, 다음 또 세 번째 클릭했을 때는 다시 또 시작하고 또 네 번째 클릭했을 때는 일시정지라고 이렇게 계속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버튼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아이콘을 좀 바꿔줄게요. 자, 재생을 하고 있을 때는 일시정지 버튼으로, 일시정지하고 있을 때는 재생 버튼으로 아이콘이 이미지가 바뀌도록 해줄게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재생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재생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자, 보면 속성 중에 속성 블록 중에서 지정하기 재생 버튼 이미지 값이 있죠. 이거 선생님이 고양이 이미지 바꾸기 했을 때 썼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비디오 플레이어가 시작을 하게 되는 상황이면 이 이미지를 일시정지 아이콘으로 바꿔줄 거예요. 일시정지 아이콘은 뭐예요? 이거죠. btn pause.png. 그리고 여기 이미지 값에다 뭘 집어넣냐면 텍스트로 집어넣으면 돼요. 텍스트 블록 한 다음에 제일 위에 보면 빈칸 블록이 있어요. 이거를 집어넣어주고 자, 파일명을 확장자명까지 함께해서 똑같이 적어줘야 돼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자, btn 그다음에 언더바 해주고 그다음에 대문자 P를 적어주세요. Shift P 눌러서 대문자 P A U S E 점 또 대문자 P NG를 적어주세요. 여기서 철자나 뭐 그 다음에 뭐 한 토시라도 틀리면 안 돼요. 동작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적어주세요. 그대로. 자, 만약에 그러면 일시정지 돼 있는 상태라면
일시정지를 하고 있을 때는 아이콘 이미지를, 지금 버튼 이미지를 이 재생 버튼 이미지로 만들고자 한다, 만들겠다 하면, 그럼 여기다 이 사이에다가 똑같은 걸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죠. 귀찮으니까. 자, 왼쪽 클릭,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복제하기. 그럼 똑같이 나왔죠. 사이에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자, 이미지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뭐로? btn 언더바 play.png로 btn 언더바 그다음에 대문자 play.png 대문자 png. 자, 되도록이면 이 대문자까지도 다 맞춰서 적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자, 봅시다. 지금은 일지정지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재생 버튼을 다시 누르면, 이 버튼을 누르면 일시정지 아이콘으로 바뀌면서 재생이 되게 되겠죠. 자, 됐죠? 다시. 자, 그런데 정지 버튼을 눌러서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갈 때도 이 이미지 값을 우리가 바꿔줍시다. btn play.png. 자, 재생 아이콘으로 변경하도록 해줍시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자, 이것도 똑같이 복사하기 해주세요.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정지 버튼을 클릭했을 때도 재생 버튼 이미지 값을 자, btn 밑줄 play.png로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 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이게 다시 돌아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일시정지 값도 다시 초기 값으로 변경시키기 위해서 참으로 만들어 주도록 해줍시다. 이것도 다시 여기서 가져와서 지정하기 값, 그 다음에 다시 참으로 바꿔줍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 다시 한번 해봅시다. 클릭, 실행, 정지 하면 다시 재생 아이콘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재생, 정지, 그렇죠. 그 다음에 정지 버튼을 누르면 다시 초기로 돌아오고, 다시 재생, 다시 정지를 누르면 정지가 되면서 아이콘도 재생 아이콘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하면 하나의 버튼을 이용해서 재생, 그 다음에 정지, 모든 걸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 거는 뭐냐면 재생이 끝나게 되면 재생이 완료됐다는 메시지 창이 보이도록 만들어 보는 것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려면 먼저 디자이너에서 알림 기능을 하는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디자이너로 가보세요. 디자이너에 가보면 팔레트, 박스에 보면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알림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옮겨서 이 뷰어에 넣어주세요. 그럼 밑에 알림 컴포넌트가 들어온 걸 알 수 있죠. 자, 다시 블록으로 넘어가서 자, 비디오 플레이어가 재생을 완료했을 때 어떠한 알림이 뜨게 해야 되죠. 그러면 비디오 플레이어 1 컴포넌트에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보이죠? 비디오 플레이어 1 재생을 완료했을 때 실행. 자, 이 이벤트를 드래그해서 드롭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알림 창을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알림 컴포넌트를 클릭해 주세요. 알림 컴포넌트를 클릭해주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쓸 거는 메시지 창이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위에서 쭉 조금 내려가 보면 자, 여기 보이죠? 호출 메시지 창 보이기. 이거를 드래그해서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간단하게 선생님이 메시지를 한 개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여기다가 재생이
완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가지고 한번 다시 연결을 한 다음에 확인해 볼게요. GG YYNC. 네, 간단하게 녹화를 해볼게요. 자, 녹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을 시켜 보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재생. 선생님 생각에 지금 여기다가 나머지 밑에 거를 다 안 넣어서 그런가 봐요. 다른 거 밑에 것도 넣을게요. 그러면 제목에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3개를 만든 다음 텍스트 블록을 만들고, 여기다가는 뭐 재생 완료 알림이라 치고 밑에 거에는 확인이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자, 버튼 텍스트는 확인, 제목은 재생 완료 알림, 그 다음에 메시지는 보내고자 메시지는 재생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재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확인을 누르면 네, 사라지죠, 이 화면이. 여기다 확인 눌렀을 때도 이거 파란 색깔, 이거를 노란색으로 바꿔주게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정지 버튼 클릭했을 때 이거 있죠, 이거를 여기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대로. 자, 여기 정지 버튼 클릭했을 때 호출 비디오 플레이어 1 정지 밑에 보이죠. 자, 이거 지정하기 이미지 값, 그 다음에 지정하기 전역 변수 일시정지 값, 이걸 그대로 복사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복제하기 해서 그대로 두 개를 복제해서 넣어주세요. 자, 그럼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럼 재생 완료했을 때 지금 밑에 아이콘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자,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일단은 알림 메시지 창 보이도록 하는 건데, 재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는 여기 사이에 보이고, 그 다음에 제목은 위에 있죠. 재생 완료 알림. 맨 위에 있는 텍스트 부분이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버튼 텍스트는 자, 여기 확인 버튼 클릭하는 거 있죠. 자, 이게 버튼 텍스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구현하려고 하는 거는 몇 초 동안에 재생이 끝났습니다 라는 거를 문구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영상별로 다 시간이 다 다르죠.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재생 시간은 어디서 가져와야 될까? 자, 그 재생 시간을 알려면 일단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비디오 플레이어 1, 여기 들어가면 친절하게 또 재생 시간 가져오기라는 함수 블록이 있어요. 그래서 호출 비디오 플레이어 1 재생 시간 가져오기를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런데 글자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넣으려는 게 이런 글자를 넣으려고 그래요. 동영상 재생 시간, 그 다음에 땡땡 초 동안의 재생이 끝났습니다 라는 걸 넣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항상 무슨 영상을 틀든 간에 똑같은 부분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항상 무슨 동영상을 틀든 간에 똑같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동영상 재생 시간에 대한 정보죠. 재생 시간 땡땡초. 이거는 뭐 2초짜리면 2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초짜리면 3으로 될 수도 있고, 4초짜리면 4로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를 메시지에 넣을 때 부분별로 넣은 다음에 그걸 합쳐야 돼요. 왜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합치기를 사용해 가지고 텍스트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메시지에다 집어넣을 때 텍스트 블록에 공통 블록에 보면 텍스트 컴포넌트 있죠. 여기서 합치기라는 블록이 있어요. 텍스트들을 합치게 해주는. 이걸 드래그해서 메시지에 집어넣어 주세요. 첫 번째 넣어야 되는 텍스트 값은 뭐예요? 동영상 재생 시간이죠. 그래서 텍스트에 들어가서 옆에 있는 거 쓰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시간 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재생 시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재생 시간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몇 초 동안에 재생이 끝났습니다. 이것도 뒤에 붙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블록을 끼울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합치기 설정에 들어가서 한 개 더 늘려줍니다. 공간을. 여기다가는 이 텍스트를 넣어주면 되죠. 자, 다시 텍스트 들어와서 텍스트 블록을 들고 와서 초 동안의 재생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실행해 볼게요. 끊겼으니까 다시 연결해서 GEL GJK. 자,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녹화를 하고 1, 2, 3, 땡. 자,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재생. 자, 그런데 보세요. 동영상 재생 시간 3776초라고 뜨네요. 뭘 잘못했을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준 거. 네.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는 시간을 잴 때 밀리초로 잰다고 했죠. 밀리초. 자, 그래서 1초는 어떻게 되냐면 1000밀리초가 돼요. 1000밀리초. 그러면 자, 밀리초를 초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2000밀리초야. 이거를 초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2000밀리초 있죠? 이 값을 1000으로 나눠주면 돼요. 나누기 1000. 자, 2000을 1000으로 나눠줘서 2초라는 초 단위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밀리초 나누기 1000을 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초 단위가 되는 거예요. 초는 1000분의 밀리초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밀리초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초로 바꿔주는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수학으로 들어갑니다. 수학으로 들어와서 나누기 있는 이 분수 있는 거, 이 블록을 가져오세요. 분수 블록, 나누기 블록. 자, 이걸 꺼낸 다음에 이거를 이 사이에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재생시간 밀리초로 되어 있는 거를 몇 초로 나눠준다고? 1000초로 나눠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초 단위로 바뀐다 그랬죠.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세요. 3.776초라는 초 단위로 이제 정확하게 바뀌었죠. 그런데 지금 소수점 자리가 너무 길어서 보기가 싫어요. 그랬을 때는
이 소수 자리 나타내는 소수 자리 숫자를 여러분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수학으로 가주세요. 수학으로 가주면 밑에 보면 소수로 나타내기 숫자 자릿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자릿수까지만 숫자를 표현해 줍니다. 그럼 이거를 자 가운데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소수로 나타내고자 하는 숫자 이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은 한 자리 숫자까지만 나타내 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어 봅시다. 그러면 진짜 한 자리 숫자까지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현되는지 봅시다. 자 보세요.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럼 두 자리로 바꾸면 두 자리로 바꿔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두 자리까지 표현이 되죠. 그러면 선생님 두 자리까지 해볼게요. 두 자리까지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좀 띄어쓰기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동영상 재생 시간 뒤에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클릭해서 띄어쓰기를 해줍니다. 네, 다시 재생해 볼게요. 자 그럼 띄어쓰기가 지금 완벽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비디오 플레이어 앱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